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요즘 주식시장에 가장 화제가 되는 외국인 투자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11조 원, 최근 한 달 사이엔 거의 3조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 한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아시죠? 외국인들이 증시의 몸통이고, 실제 과거보다는 우리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하락할 때 이제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주도하는데, 금년 한 5개월 동안 많이 샀지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매수 강도가 세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분석도 있지만 최근에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분석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과거에 한 20, 30년 동안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이후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아시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상승의 중심에 중국, 홍콩 주식이 있었는데, 최근엔 미국 펀드들이 특히 중국 투자에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 반사 이익을 한국하고 대만이 얻는 것 같고, 업종별로는 항상 외국인들이 아시아 주식을 그런 경우에 사는 경우에 IT 업종을 많이 사서 역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한 5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얼마만큼 연 단위로 순매수를 했느냐.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거의 한 50조 원이 넘는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언더웨이트이 된 상황이어서 최근에 11조 원 상당히 많이 샀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언더웨이트이다. 우리가 약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리스키하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미국 주식에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100만 원을 갖고 살 수 있는 주식이 줄어드니까.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높으면, 내가 가령 외국 투자가인데 1억 달러를 갖고 한국 주식을 살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이면 1200원밖에 못 사지만 지금같이 1350이면 1350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그게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테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편하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고, 제가 그 외국증권사 다니는 후배들 몇 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은 큰 주문들은 대부분 기계 주문, 그러니까 이제 퀀트 펀드, 계량 펀드나 글로벌 매크로 펀드에서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자금의 흐름이고, 본격적인 그 롱텀만이 장기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흐름을 보면 아시아, 특히 일본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될 수 있는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령 이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샀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금년에 최근 1개월 동안은 이제 반도체에 진짜 집중이 됐고, 지난 5개월을 봐도 전체 순매수한 종목의 한 90% 이상이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에 이러한 미국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끝나면 IT 업종에 외국인 매수가 아시아 전체로 집중이 됐으니까 그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배터리 관련 주식을 금년 들어서 많이 팔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하게 분석하는 외국인들과 거꾸로 가면 상당히 우리 개인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분석할 때 그들 입장에서 항상 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로 모든 수익률을 환산을 하죠. 물론 이제 한국에는 원화 주식, 삼성전자, 현대차를 원화로 사지만 항상 그 수익률을 달러로 환산을 하는데 2021년에 10%가 하락을 했고 작년 2022년에 31%가 하락해서 무려 2년 사이에 거의 40% 한국 증시에 투자한 것의 그 익스포저, 그 시장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건 거꾸로 우리나라 경제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부침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돌아설 때가 주가가 회복될 때가 왔다고 당연히 외국 투자가들은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리스크 온의 분위기로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테크 주식,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가 금년에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역은행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최근에 한국 시장이 한 10% 이상 상승한 것은 펀더멘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페이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골드만삭스가 아주 투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분석을 했어요. 한 과거 20, 30년 동안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을 하다가 긴축을 하다가 그것을 멈춘 시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제로 0 months 그러니까 제로에 시작해서 그 과거 12개월 그 이후로 12개월을 놓고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아시아 증시는 바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 즉시 강하게 아시아 증시는 회복을 반등을 보였고 특히 처음 3개월, 6개월 강한 반등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패턴이 왜냐하면 이제 금년 5월에 미국이 연준 이제 금리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6월에도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지금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은 거의 그 꼭대기 정점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아시아 증시의 상승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랠리가 계속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과거 패턴을 보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국가별로 보면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자금이 중국, 홍콩에 집중됐어요. 홍콩이라는 건 결국 뭐 중국 그 대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미국계 펀드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중국 주식 투자에 오버웨이트 많이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으로 한국과 대만이 과거 사이클보다는 훨씬 많은 수혜를 잇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죠. 국가별로 보면 그렇지만 업종별로 보면 압도적으로 과거에 이러한 긴축 사이클이 끝날 때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냐 하면 IT, 전자, 전기 업종,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니까 최근에 한국과 대만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국가별로 외국인들이 주요 국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순매수 매도를 했느냐인데 2020년, 21년에는 여기 이제 파란 선, 굵은 선이 한국이에요.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순매도를 했다가 그 순매도의 강도가 작년에는 좀 줄어들고 대신 대만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녹색.
약간 그 녹색이 그 대만인데 금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과 대만을 비슷하게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앞으로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변수는 과거와 틀리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크를 하는 것이고, 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디커플은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고 마켓 상황이 외부적인 요인이 미국과 중국을 띄워놓는 관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것인데 디리스크라는 건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꺾는 그것을 이제 없애는 그런 디리스크여서 상당히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최근에 보면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쪽의 뉴스를 보면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중국도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러한 큰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MSCI의 이제 중역분들 이런 아는 분들한테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면서 특히 미국 펀드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펀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엑스 차이나 펀드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을 제외한 펀드, 이머징 마켓 엑스 차이나 펀드나 지수가 만들 수 있냐는 것을 MSCI 등에 이제 문의를 이미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했고 미국계 펀드들은 실제 펀드에 돈을 넣은 연기금 큰 기관이나 개인들의 그런 프레셔 압력 때문에 중국 관련 주식이 많다는 것에 되게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 워런 버핏도 TSMC, 뭐 당연히 대만 주식이지만 역시 이분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부담을 느껴서 TSMC를 샀다가 몇 달 후에 판 그런 경험도 있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해외 자금들이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중국 그 기업들 주식을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일본이 특히 가장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가장 중국에 대한 해지로서 일본이 부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러한 반사 이익을 조금은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연기금의 얘기고 해치 펀드들은 워낙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해치 펀드 자금은 꼭 이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미 끝났거나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끝나면 최근 한국 대만의 그 주가 랠리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외국인 자금이 이제 주도해서 이 두 시장이 많이 오르고 특히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패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그 이익이 바닥이 거의 지금 2분기나 금년 3분기쯤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 시장의 랠리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